자, 그래요. 바보네요. 자, 다음 설명이 아니다. 두 번째 거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여행 가고 싶어는 보조사.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무슨 조사? 격조사. 됐지? 자, 감탄사는 형태가 변한다.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서술어로 쓰이는 세 개만 형태가 변한다고 했어요. 자, 감탄사는 단독으로 문장을 이룰 수 없다? 아니죠. 감탄사는 아까 철수야 이거만으로도 그건 감탄사 아니었지? 그러면 어머나 이거만으로도 문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도 뭐라고요? X. 자, 그 다음에 9번에 감탄사는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 그죠? 중간에 갈 수도 있고 끝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자, 감탄사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시오.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렵죠? 감정을 드러내는 말 1번. 일단 찾아보자. 감정을 드러내는 말은 누구냐? 자, 저런, 어머나겠죠? 감정을 저런, 안타깝구나. 그 다음에, 어머나, 이거는, 놀람이죠, 놀람. 의지를 드러내는 말은, 의지를 드러내는 말, 글쎄, 그럴 수 있을까? 나 아닌 것 같은데. 천만에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될 거야. 글쎄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고 천만에는 의지를 나타낼 때죠. 꼭 그렇게 될 거야. 자, 의미 없이 하는 말은 이런 애겠죠. 자, 그 다음에 대답을 나타내는 거는 예, 오냐 이런 애겠죠. 됐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밑줄 친 단어 중 보조사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이것이니 뭐예요? 서술격 조사죠. 집에서 출발할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 부사격 조사라 그랬죠.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할 일이야. 그죠? 아까 지금부터 이런 애가 뭐라 그랬어요? 보조사라고 했었어요.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여자의 마음이 아름답다는 여자의 마음을 꾸미는 뭡니까? 관형격 조사겠죠? 됐어? 자, 말 한마디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뭐예요? 부사격 조사예요. 조금 어렵죠? 자, 어디로 무엇으로 해가지고 부사격 조사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기역, 미음, 밑줄 친 부분을 바탕으로 조사의 특징을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아까 깨서 뭐라 그랬어? 주격 조사라고 그랬어.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 어디까지만 그랬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 보조사라고 했는데 얘는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야? 까지라는 애랑 만이라는 애가 합쳐진 거야. 선생님, 조사 두 개가 연달아서 나와도 되는 거예요? 얘가 보조사 1번이고 얘가 보조사 2번이야. 두 개가 합쳐진 거야. 됐지? 자, 너하고 나는 좋은 친구야. 얘 뭐라 그랬어 아까? 접속조사라고 했었어. 됐니? 그 다음에 신기한 물건이야. 얘도 뭐예요? 서술격 조사네. 왜 안 쓰니? 안 쓰는 사람은 뭘까? 왜 멍 때리고 있을까? 몰라서 하기 싫어서 자 멍 때리는 걸까? 아니면은 졸린 걸까? 나는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어. 한국말로 뭐예요? 어디에서잖아. 어디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 부사어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격 조사야?
부사격 조사.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갔어요. 자, 그러면은 앞말이 주어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군. 맞죠? 주격조사니까 주어의 역할. 맞아요. 조사는 다른 조사와 결합할 수 있군. 맞아요. 결합할 수 있어요. 앞말과 뒷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군. 그쵸? 접속조사니까 이어주는 역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니? 자, 그 다음에 조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군. 그랬습니다. 아니죠. 서술격 조사는 형태 변하죠. 그러니까 몇 번이 틀린 거예요? 4번이 틀린 거죠. 앞말이 부사어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군. 그쵸? 부사어의 역할을 하도록 하니까 부사격 조사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 가셨어? 자, 16번. 기역, 미음의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어머! 뭐예요? 다 감탄사잖아. 그지? 그러면은 자, 하예라. 16번 답 몇 번이야? 잘했어. 자, 그래. 그래도 왠지 아쉬운데 얘는 대답한 거잖아. 뭐 한 거라고? 대답한 거야. 뭐 하면서? 긍정하면서. 됐냐? 쓰고 있니? 자, 그래서 뒤에 넘기시면 문제 있잖아요. 보여? 안 보여? 보여? 이거 언제까지 해오는 거라 그랬어? 다음 주까지 해오는 거야. 끝까지. 언제까지 해온다고? 다음 주까지. 끝까지. 아니다. 그래서 다음 주 언제까지? 클리닉까지 해와. 클리닉까지. 언제까지 해온다고? 클리닉까지야. 해올 수 있어? 없어? 해올 수 있겠지. 클리닉 때 선생님 개별 채점 할게요. 됐어? 응, 됐어.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문법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시고요. 저기 도둠 꺼내 볼게요. 도둠 꺼냈어? 자, 도둠에서 뭐를 할 거냐면 우리 과학지문 저번에 선생님이 해오라고 그랬죠?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죠? 과학지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됐니? 자,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을 좋아하는 팬들은 그랬습니다. 자, 뭐가 시작했어요? 1문단이 시작했어요. 그의 환상적인 무슨 킥에 바나나 킥에 열광한다. 수비벽을 뚫고 회전하면서 골문 안으로 휘어 들어가는 공은 문지기를 속수무책으로 만들고 그물을 흔든다까지 선생님이 읽었어. 자, 여기까지 읽었어. 그러면은 한국말이라는 거는요. 글만 읽으시면 안 돼요. 뭐를 같이 하셔야 돼요? 상황을 상상하셔야 돼요. 자, 뭐를 상상해야 돼? 골대가 있어. 골키퍼가 있어. 골키퍼가 이렇게 공을 막으려고 하고 있겠지. 근데 공이 어떻게 들어간대? 골문 안으로 휘어지면서 들어간대. 자, 여기서 공을 찬 거야. 그지? 근데 공이 어떻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들어가 버린대. 공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얘가 이렇게 찼을 때 여기 쳐다봤을 적에는 일로 오나 보다 하고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랬는데 공은 어디에 가서 꽂히는 거야? 여기 가서 꽂힌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여기서 빵 하고 찬 공이 왜 이렇게 휘어서 가느냐. 이거를 알려주려고 이 글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으셔야 된다고. 그냥 한글만 읽으면 안 돼, 이제는. 한글만 읽는 거는 5살, 6살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 벌써 걔네들보다 10년 더 살았잖아.
그럼 걔네들하고 좀 다르게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지? 한글 읽으면서 뭐까지 돼야 된다고? 상황을 상상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국어를 잘하는 비법이에요. 아셨죠? 자, 계속 볼게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일까? 이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괜히 질문했죠. 자기가 읽다가 대답할 거면서 뭐 하려고? 호기심 유발하려고 질문을 한 거죠. 됐냐? 자, 이제 이 문단입니다. 회전하면서 날아가는 공이 휘어지는 현상을 처음 발명한 거는 독일의 물리학자인 하인리. 자, 선생님 이름 나오면 네모하자고 그랬어요. 그죠? 마그누스. 이 현상이 뭐야? 휘어지는 현상 말하는 거죠, 지금. 이 현상은, 휘어지는 현상은 그가 날아가는 포탄이 그랬어요. 휘어져 가는 것을 연구하다가 발견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대요? 마그누스 효과라고 부른대요. 자, 마그누스 효과는 회전하는 물체가 물체 주변에 뭐에 의해서? 압력차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압력차에 의해서. 휘어져 날아가는 현상으로 속도가 빠른 쪽의 유체 압력이, 자, 여기 그림이 있어. 그림이 있으면 상상하기 더 좋겠지. 속도가 빠른 쪽의 유체 압력이 느린 쪽의 유체 압력보다 낮다는 베르누이 정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기억은 또 뭐라고 부른대? 베르누이 정리라고 부른대. 그게 뭐라고? 자, 속도가 빠른 쪽이 있어. 눈에 공을 찼다고 생각해봐. 공을 찼으면 자, 이렇게 공이 회전을 하면서 돌아간다는 거잖아. 그지? 공 자체가 회전을 하면서 날아간다는 얘기야 지금. 이 그림 자체가 무슨 그림인지 알겠지? 그런데 속도가 빠른 쪽이 뭐 하다고요? 유체 압력이 있대. 유체 압력이라는 게 있는데 속도가 빠른 쪽이 느린 쪽의 유체 압력보다 오히려 뭐 하대? 낮대. 반대로 느린 쪽의 유체 압력은 뭐보다? 빠른 쪽보다 높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유체 압력. 압력이라는 게. 됐냐? 그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쉽게 생각해. 압력이라는 게 뭐야? 압력이라는 건 누르는 힘이잖아. 그지? 누르는 힘이 크면 클수록 빨리 돌겠어? 천천히 돌겠어? 누군가가 누르고 있어. 이렇게 누르고 있어. 그러면은 빨리 돌 수 있겠니? 천천히 돌 수 있겠니? 그래. 이해가? 압력이 높으면 천천히 돌 수밖에 없잖아. 압력이 낮아야 빨리 도는 거잖아. 압력이 누르는 힘이니까. 너네도 친구가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너네가 막 이렇게 뺑글뺑글 돌 수 있겠어? 힘들 거 아니야. 이해 갔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니? 이런 글이 나오면 난 몰라. 난 이런 거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머리가 좋아지면서 이해력도 올라가는 거야.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 운동하고 똑같다고. 선생님이 나 스쿼트 못해. 나 이제 나이가 너무 힘들어서 스쿼트 할 수 없어. 이러면은 나는 평생 스쿼트 못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공부도 그렇다고. 몰라. 난 지금 너무 어려워. 나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만둬버리면 난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또 설명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실 거니까 나는 내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이렇게 악착같이 선생님을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야. 응? 그게 너네가 여기 돈 냈잖아. 그지? 응, 선생님을 이용하는 방법이지. 선생님,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거 이해하고 싶어요. 제가 이거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해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미쳤냐? 이러겠냐? 이거 기특해. 이러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지금 중학교 2학년이 제일 중요해.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너네들을 가르쳐 보니까 제일 중요한 시기가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야. 그때 기틀을 잘 잡잖아? 그러면은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그 기틀이 계속 이어져. 근데 지금 이걸 못 잡잖아? 아까 배웠던 품사, 지금 배우는 비문화, 우리가 맨날 배우는 시, 앞으로 배울 소설, 그것들의 특징을 딱 알고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고 틀을 잡잖아? 그럼 그게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는 거야. 근데 지금 힘들어. 못하겠어. 좀 쉬고 싶어. 쉴 거야. 지금 쉬면 고등학교 3학년 가면 저절로 국어 잘하게 돼? 절대 아니야.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공부를 안 하던 애들도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해. 그럴 적에는 기초가 탄탄한 애가 치고 올라가는 거야. 기초가 없는 애들은 아무리 시간을 100만 시간을 쓴다고 그래도 한계가 있어. 근데 기초가 튼튼한 애들은 내가 지금 당장 조금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진짜 마음 굳세게 먹고 한 2박 3일 밤 새워서 공부하잖아? 그러면은 금방 성적이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서 너희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부터 기초를 다져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학원에 보내신 거야. 응? 괜히 너네들 못 살게 굴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엄마들도 다 중학교 다녀보고 고등학교 다녀보셨잖아. 중학교 때부터 국어 공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보내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어려워, 모르겠어, 하기 싫어. 그러고 있으면은 들어오던 공부도 튕겨져 나가. 그지? 너네 친구 사귈 때도 마찬가지잖아. 머릿속에 쟤 냄새나, 쟤 싫어, 뚱뚱해서 마음에 안 들어, 쟤는 너무 못생겨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이미. 그런데 안녕, 우리 친하게 지내자. 거짓말이잖아. 그러면 걔하고 끝까지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아니지. 서로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해야지만 진짜 친한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얘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내가 너를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렇게. 그래야지만 공부도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알겠다, 우리 같이 한번 잘해보자 이러면서 나에게 점수를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괜히 너네 약장수처럼 꼬드기는 것 같지? 아니야. 선생님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애들을 가르쳤어. 어마어마한 시간을 정말 많은 아이들을 봤어요. 아이들은 너무 대단한 존재야. 왠 줄 알아? 선생님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경지까지 올라가거든요. 지금 나한테 배우고 있지만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어머,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정말 다르게 변해요. 완전 다르게 변해요.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쭉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많이 변해요. 좋은 쪽으로 변하길 바라죠? 그러려면은 선생님이 꾹 참고 트레이너가 시키는 대로 스쿼트를 해야 되잖아. 하기 싫어도. 너네도 마찬가지야. 그래야 늙어서 고생 안 하지, 선생님. 지금 스쿼트 해야지. 나중에 목발 안 짚고, 지팡이 안 짚고 다닐 거 아니냐. 너네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기초를 잘 다져놔야 나중에 국어를 잘 따라갈 수가 있다고. 알겠어? 조금 힘들어도 힘내라는 의미에서 선생님 잔소리 했어요. 됐어? 다시 공 얘기했어. 자, 속도가 빠른 애가 있대. 속도가 느린 애가 있대. 누가 압력이 높은 압력으로 누르면은 뭐 할 수밖에 없겠어? 천천히 갈 수밖에 없겠지. 됐지? 그래요. 자, 공이 날아갈 때는 그랬습니다. 산문단이 시작했어요. 진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공기의 흐름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 보세요. 공이 날아가고 있어요. 공이 날아가고 있는데 공기의 흐름은요, 어느 방향으로? 공이 날아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는 거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화살표? 왜? 공이 이렇게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공기는 이렇게 온다 이 말이야. 됐냐? 만약 공이 회전하지 않고 날아가면 공의 양쪽으로 흐르는 공기의 속도가 같아서 그랬어. 뭐 하지 않고 날아가면? 회전하지 않고 날아가면 그랬어요. 뭘 단 거야? 조건을 단 거야. 그러면 어떻다고? 속도가 같대요. 양쪽으로 흐르는 속도가 같대요. 압력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됐니? 하지만 그랬어. 선생님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잖아. 그죠? 하지만 공이 뭐 하면서 날아가면? 회전하면서 날아가면. 선생님 지금 색깔 바꿨잖아요. 그죠? 공이 회전하면서 날아가면 주위의 일부 공기를 어떻게 한대요? 끌고 가면서 그랬어요. 쉽게 생각해. 공이 그냥 직선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공기가 그냥 양쪽이 똑같이 간다는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그런데 회전하면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공기를 끌고 간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공 주변에 새로운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됐어? 이때 날아가는 공 주변에서는 공을 따라 도는 공기의 흐름과 공이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공기의 흐름이 서로 합해진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돼요. 자, 아까 공이 뭐 한다 그랬어? 회전한다 그랬어. 공이 회전하면은 공기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 끌고 간다 그랬어. 공기도 같이 끌고 가는 거야. 회전을 하면서. 이해 갔어? 근데 이 공기의 흐름이 서로 뭐 해진다고요? 합해진다고요. 뭐 해진다고요? 합해진다고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가령 그랬어요. 가령.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야? 예를 들어주는 거지. 예시야. 공의 오른쪽 측면을 그랬습니다. 공의 오른쪽 측면을 자 차서 그랬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날아갈 때를 생각해보자 그랬습니다. 지금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공이 시계 반대 방향,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이잖아. 그죠?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의 오른쪽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공기가 부딪혀서 뭐가 생긴대? 저항력이 생기면서 그랬습니다. 지금 공이 날아가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지금 오고 있잖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공기가 부딪힌대요. 됐어. 그래서 뭐가 생긴다고요? 저항력이 생긴다고요.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항력이 생기니까 당연히 공기는 느려지겠죠. 됐냐? 반면에 그랬습니다. 왼쪽에서는 그랬어. 지금까지는 어디 말한 거야? 오른쪽 말한 거야. 오른쪽에서는 내가 공을 이렇게 찰 때 공기는 이쪽으로 오잖아. 보이지? 자, 그런데 공은 이쪽으로 가잖아. 보이지?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뭐가 생긴다고? 저항력이 생긴다고. 됐어.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고? 느려진다고. 쉽게 생각해. 나 공을 찼어요. 공기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서로 방향이 다르니까 뭐가 생겼다고요? 저항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공기의 흐름이 느려진다고요. 선생님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왼쪽에서는 그랬어요. 왼쪽. 자, 두 가지 공기의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서 그랬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는 게 뭐야? 내가 공을 이렇게 찼잖아. 공을 이렇게 찼으니까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오니까 서로 방향이 같다 이 말이야. 어디가? 왼쪽이.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빨라진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돼? 그냥 지금 과학 시간 아니잖아. 우리는 국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지문을 분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과학 시간 아니야. 그냥 얘가 가르쳐 주는 것만 알면 돼. 오른쪽은 뭐라고? 오른쪽은 공기의 방향이 달라서 저항력을 받아서 느려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왼쪽은
아니겠죠? 반면에라고 했으니까. 이해 가셨죠? 공기의 흐름이 빨라진대요. 그러므로 베르누이 정리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기의 흐름이 느린 오른쪽의 압력은 높고, 아까 얘기했죠? 느리면 압력은 높은 거라고. 자, 왼쪽의 공기 압력은 낮아진다 그랬어요. 힘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작용하므로, 뭐라고요?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작용하므로. 그래서 공이 왼쪽으로 휘면서 날아간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저항을 받는다며. 그러니까 압력이 뭐 한 거라고? 높은 거라고. 됐지? 여기는 같은 방향이라며. 그래서 저항이 없겠네. 오히려 얘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더해지겠네. 그래서 속도는 어떻게 돼? 빨라지겠지.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압력이 뭐 하는 거야? 낮은 거잖아. 됐냐? 그래서 압력이 낮으니까 속도가 빨라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회전할 수밖에 없다 이 말 하고 있는 거야. 니은에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작용하니까 뭐가? 힘이. 그래서 공이 왼쪽으로 휘면서 날아간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러나 바나나 킥을 베르누이 정리만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거 나오면 줄 쳐야 돼. 왜? 한계잖아, 한계. 베르누이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래요. 왜? 공의 표면에 작용하는 공기의 흐름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공의 속도가 빠를 때는 공 주변에 작은 소용돌이인 난류가 생기는데 그랬습니다. 뭐가 생긴다고? 작은 소용돌이를 어지러울 난자를 써서 난류라고 한대요. 뭐 할 때는? 빠를 때는. 아까 어느 쪽이 빠르다고 그랬어? 왼쪽이 빠르다고 그랬잖아. 기억나 안 나? 다시 정리할게. 천천히 그림 봐. 내가 공을 여기에서 빵 하고 찼어요. 그죠? 내가 여기서 공을 빵 하고 찼어요. 그러면 공이 진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공기가 흐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들이 공기의 흐름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지금 공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저항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속도는 느리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기억하죠? 반대로 얘는 공이 이렇게 가니까 공기가 같이 더해진다고 그랬어. 공기하고 이 방향하고. 그래서 얘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그랬어요. 왜? 힘은 압력이 낮은 쪽으로 가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근데 다 설명할 수 없대. 왜? 여기에 속도가 빠르다고 그랬잖아. 속도가 빠를 때 여기에 뭐가 생긴대? 난기류가 생긴대. 난기류. 난기류가 뭔데? 아까 여기 했잖아. 작은 소용돌이라고 돼 있잖아. 이렇게 되면 공 양쪽의 공기 속도 차이는 작아진다 그랬어요. 뭔 소리야? 얘는 아까 저항 속도를 받아서 느리다며. 근데 이쪽은 빠르다며. 근데 여기에 빠를수록 뭐가 생긴다고? 난류가 생긴다고 그랬어. 난류가 생겨버리니까 얘도 뭐를 받아? 방해를 받겠지. 그래서 둘이의 속도 차이가 비슷해진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 갔니? 그래서 속도 차이가 작아져서 압력 차이도 뭐하다?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된다 그랬어? 속도가 느려져서 공 주변의 난류가 사라지면 또 속도가 느려진대. 그러면 난류가 사라진대. 압력 차이가 또 커진대. 그래서 공이 휘면서 날아간다. 그렇구나. 실험 결과 공의 속도가 108km/h. 이게 무슨 말이야? 1시간에 108km 간다 이 말이죠. 그거보다 빠르면 뭐가? 공의 속도가. 난류가 발생하고 얘가 기준이네. 얘보다 빠르면 난류가 발생하고 만약에 이거보다 느리면 난류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축구 선수가 120km/h의 속력으로 공을 찼대요. 처음에는 어떻게 날아간대요? 직선으로 날아간대요. 왜? 빨리 찼으니까.
그런데 108km/h 이하로 떨어지면 뭐가 생긴다고? 난류가 사라진다고. 다시 속도가 빠르면은 난류가 생긴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것보다 느리면은 난류가 사라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휘면서 날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이와 같이 베르누이 정리와 난류에 관한 역학을 이용하면 바나나 킥의 원리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간단하게. 공을 어떻게 했다고요? 공을 뻥 하고 찼어요. 그러면 공기는 어떻게 온다고요? 반대로 온대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은 뭐가 생겨요? 저항력이 생기잖아요. 왜? 공은 일로 가는데 바람은 일로 오니까. 공기는. 그래서 뭐 해진다고요? 속도가 느려진다고요.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얘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공이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면서 공기의 흐름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공기의 흐름하고 만나니까 공기의 흐름하고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저항력이 없겠지. 저항력이 없으니까 속도가 빠르겠지. 속도가 빠르다는 건 압력이 낮다는 얘기고 속도가 느리다는 건 압력이 높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이해 갔지? 그러니까 힘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압력이 낮은 쪽으로 힘이 주어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공이 회전한다는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정말 진짜 그래요. 근데 뭐가 있다고? 난류가 있다고, 난류. 얘 때문에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이쪽하고 비슷해질 거라고. 그런데 속도가 비슷해지면은 이 난류가 또 어떻게 된다고? 속도가 느려지면 사라진다고. 그래서 공이 자꾸 휘게 되는 거라고. 됐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옆에 문제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어? 선생님하고 같이 보자. 바나나 킥은 공이 회전하지 않을 때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랬는데 바나나 킥이라는 것 자체가 공이 회전해야지만 나타나는 거죠. X겠죠. 마그누스 효과는 회전하는 물체 주변의 압력 차이로 인해서 그죠? 아까 압력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일리 마그누스는 데이비드 베컴의 바나나 킥을 연구해서 아니죠. 데이비드 베컴을 연구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포탄 때문에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됐냐?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따르면 유체 속도가 빨라지면 유체 압력도 높아진다. 아니죠?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다른 애한테 압력을 안 받았다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높아진다 아니겠죠? 쉽게 생각해. 속도가 빠르려면 누르는 힘이 약한 거야. 그지? 공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차면 공은 오른쪽으로 날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차면 시계 방향이 어디야? 시계 방향이 이쪽이야. 이렇게 찼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휘겠죠 당연히. 그죠? 자, 니은에 따르면 힘은 공기의 압력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작용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공이 이렇게 돌았던 거죠. 기억나? 공의 속도가 이거보다 느릴 경우 공 주변에 난류가 발생해? 아니죠. 느리면 난류가 사라진다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죠? 자, 넘어가서 축구 선수가 100km의 속력으로 공을 차면은 아까 기준이 뭐였어? 108이었잖아. 근데 얘는 뭐로 찼대? 100으로 찼대. 더 느리게 찬 거잖아. 그치? 그러면 느리게 차면은 공이 휘면서 날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왜? 압력 차이가 생기니까. 됐냐? 자, 108km/h 이하면은 난류가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됐어? 그러면 압력의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 생기겠지? 압력 차이가 생기겠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다시 아까 오른쪽이랑 왼쪽이 있었잖아. 아까 그림에서. 그런데 오른쪽은 저항을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느리다고 그랬잖아.
왼쪽은 얘보다 빠르다고 그랬잖아. 그럼 서로 속도 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나다 보면은 얘가 너무 빨라서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 난류가 생긴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둘이 별 차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 됐어? 그러면 다시 난류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속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이해 가, 안 가? 그래서 회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이것 때문에. 됐냐? 그래서 답은 뭐다? 5. 이 글은 바나나 킥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르누이 정리만으로 충분하대? 아니죠. 아까 뭐라 그랬어? 한계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X.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자, 공을 회전시켜서 차더라도 바나나 킥이 발생해? 아니죠. 얘들아, 바나나 킥은 아까 저항력 때문에 느리게 되고 얘는 반대로 공기의 흐름하고 같기 때문에 속도가 올라가는 거였잖아. 그럼 공기의 흐름이 없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답은 뭐다? X. 됐냐? 공의 오른쪽 측면을 차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그랬습니다. 아까는 공이 이렇게 있으면 공이 이렇게 갔잖아. 그림에서. 그지?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어? 오른쪽 측면을 차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그랬어요. 자, 어디하고 똑같은 거야? 아까 우리 그림하고 똑같은 거야. 공의 왼쪽 공기 압력이 오른쪽보다 낮아진다 그랬어요. 자, 아까 그림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가 어떻게 찼다고? 왼쪽으로 찼어, 공을. 됐냐? 어떻게 찼다고? 오른쪽 측면을 찼다. 뭐라고? 오른쪽 측면을 찼어. 오른쪽 측면을 차서 어떻게 간다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던 거야. 그러면 공의 왼쪽 공기 압력이 오른쪽보다 낮아진다는 맞겠죠. 왜? 왼쪽이 뭐 하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됐죠? 이 글은 스포츠 현상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 맞죠? 재밌는 사람은 재밌게 읽겠죠? 베르누이 정리는 축구공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물리적 아니죠. 아니죠. 얘는 모든 우리 물질에 다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 데이비드 베컴의 바나나 킥이 단순한 기술이 아닌 맞죠? 과학적 원리를 활용한 거다. 공의 속도가 매우 빠를 때는 공이 휘는 정도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요? 매우 빠르면 뭐가 생기겠어요? 난류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난류가. 그러면은 별 차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됐죠? 그래서 오히려 줄어든다. 맞고요. 글쓴이는 바나나 킥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 과학적 원리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죠? 공이 회전하면서 날아갈 때 공 주변에 새로운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압력차의 원인이 된다. 그죠? 자, 공이 회전하면서 날아가면 공 주변에 새로운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까 뭐라 그랬어? 공이 회전하면서 공기를 이렇게 끌고 간다고 그랬었잖아. 아까 지문에서. 이 글에서 설명하는 마그누스 효과는 야구에서 투수가 던지는 변화구의 원리. 그죠? 투수가 공을 던지면 이 공도 회전하면서 가잖아요. 동그라미고. 바나나 킥의 원리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아니죠? 상반된 두 가지 의견 없었어요. 계속 그냥 똑같은 것만 얘기했어요. 공이 날아가는 방향과 공을 따라 도는 공기의 흐름이 같은 방향인 쪽은 공기의 흐름이 빠르겠죠. 왜? 저항력이 없으니까. 같은 방향이면 저항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흐름이 빨라지고 압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고요. 속도가 빠르다는 건 압력이 힘이 없는 거니까 낮은 거겠죠. 이해 갔냐? 여기까지 됐어? 그래요. 자. 우리는 과학 시간이 아니야. 국어 시간이야. 그지? 국어 지문을 읽는 거야. 이 모든 원리를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원하는 답이 지문에 어디에 있는지만 찾으면 돼요. 다시 어떻게 푼다고?
문제가 원하는 게 지문 어디쯤에 있는지를 찾아서 아 여기쯤에 있구나 그러고서는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은 좀 이해가 갈 건데 나중에 시간 될 때 선생님하고 모의고사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것도 다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모의고사가 뭔지는 알죠? 그래요. 오늘 다 이렇게 막 졸립다. 집에 가고 싶다. 언제 끝나지? 막 이런 그런 모습인데. 우리 좀 빨리 쉬고요. 빨리 들어올게요. 언제까지 들어와? 55분까지 들어올게. 지금부터 쉬고. 아니다. 지금 43분이니까 53분에 들어오자. 10분 쉬고. 됐지?